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 넣으려고 했던 게 있고요. 김경률 씨가 나서서 김건희 건 정리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격분했겠죠. 그 뒤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그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하시네요. 옛날에 이제 관직에도 좀 있었고 또 지금 뭐 작은 정당이지만 대표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관직 얘기하셨으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경력자로 그리고 본인이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과 결부지어서 이번에 영수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심을 수렴해서 열 몇 가지를 15분 동안 쫙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좀 특이했다.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좀 끄떡끄떡 지금 어떻게 머리를 끄떡끄떡 하는데 사실 지난 2년은 수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또 최혜명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명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표정이 이상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제가 관찰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버릇은 머리를 도리도리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한 15분 동안 한 번도 도리도리를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아요, 맞아. 긴장했구나. 아주 긴장한 상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예 그 말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듣기 싫으니까 막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 네. 너무 부담되니까 부담되는 말, 뭐 독재로 가고 있다.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독재로 가고 있다, 좀 특검법 얘기하고 가족비리 얘기하니까 그때 심리적으로 두 가지 해결 방식이 나는 이거 아니야,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말 말고 무슨 다른 생각. 이거 마치고 식사 뭐 해야지. 맛있는 거. 이 부담되는 자리 끝나고 나면 맛있는 만찬이 있지. 그 생각하면서 끄떡했을 수가 있고, 물론 모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한다면 굳어진 거죠. 몸이 굳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껌뻑껌뻑 눈을 껌뻑하면서 끄떡끄떡 하는데 아주 긴장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니 저는 원래는 도달해야 될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말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육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얘기를 그렇죠. 예의 바르게 한 당신 거고. 독재자요. 그러니까 독재자다. 가족 똑바로 해라. 뭐 사과하시고 부인 감옥에 보내시오. 이런 얘기였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강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저는 아까 두 가지였을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이게 도달했으면 듣고 있다가 버럭 화를 내지 못하더라도 스웨덴 보고서 한번 같이 볼까요? 라고 되친다든가 그렇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따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자세히 논하기로 하시죠. 이렇게 해야지. 자기 지지층이 다 보고 있는데 독재자요 그러는데 당신 독재자요 이게 뭐냐고 이게. 저는 그거 되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뭐 총수 말대로 그건 다음에 하시죠. 비공개 때 하시죠. 라거나 저도 할 말을 주십시오. 라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얘기하는 걸 가만 듣고 있는데 그 말은 행복한 생각을 했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항상 본인이 교실을 하고 혼을 내고 그럼 사람들이 받아 적고 떨고 검사 같은 경우 그런 거죠.
혼내고 잡아넣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덤벼들지는 못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직면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직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즉 행복한 생각을 했거나 안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아예 모르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자면 야당 대표한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우리 대통령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 거라고. 다소곳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홍준표 대표가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독재고요. 뭐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성명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사과도 하지 않고 유감도 표시하지 않고 우리의 국정 기조는 옳았는데 소통이 덜 되었고 하위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 입장을 냈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연락해서 또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국정 기조가 유지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조국혁신당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얘기했던 조기 종식을 자초할 것이다 봅니다. 3년 너무 길다는 말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뭐 속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만 상당수 또 국민들은 그게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 또 하셨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라고 계신데 아주 보수적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실론을 썼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개헌을 하자. 그리고 국민투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보수 진영에서 3년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어요. 물가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GDP가 멕시코보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역사상 지금 최초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환율 오르고 있고 무역수지 엉망이고 GDP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코로나19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그 폐업률이 더 높아졌어요. 국정은 엉망으로 하고 민생은 나빠지는 게 계속되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불꽃이 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격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다가는 우리 전체가 망하겠다 하는 그 순간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언할 수는 없고 이 현재 기조가 유지된다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징조가 보수 진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대법 확정되면 2년 실형이란 말이에요. 2년 실형.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대법이 만약에 실형을 확정한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절묘한 시기에 하지 않을까. 대법관이 지금 정경심 교수 4년 때린 그 양반 아닙니까? 예. 조국 대표한테 우호적일 리가 없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정치를 하신다고 최근에 얘기를 하신 거죠.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 날지는 모르는 일인데 제가 주변에 창당을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 동지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찌 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갔다 와서 계속 할 거다. 실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실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정치활동을 몇 년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정치는 계속하는 나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제가 돌아갈 다리를 다 이미 불태웠죠.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7년이에요. 무려. 만약에 2년에다가 5년 더 하면 다음 정부 때 사면 복권 해주겠죠? 정치인이 다 되셨네 진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해줄 거라 생각하고요. 안 해주면 뭐 말고. 저쪽에서 되면 절대 안 해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 좋게 지내셔야 되네. 저는 사실은 뭐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대법원 판결이니 생각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에 현재에 당장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막상 닥치면 닥친 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운명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잘 돼야 돼. 그러니까 갈라치게 속으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또 연동된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국 대표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동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이 또 연결돼 있고, 다 서로 묶여 있다. 손잡고 가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그 운명 문제는 쉽게 말해서 제로섬 관계라고 봅니다. 완전히 제로섬이죠. 네. 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제로섬 게임이죠. 완전히 제로섬이고.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적어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운은 꺾이는 추세로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